어제 하루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방송사별로 정리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JTBC가 뽑은 헤드라인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증인신문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 중 윤 대통령은 재판관을 마주하며 훈계하듯 발언했고 핵심 증인들은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침묵을 깨며 증언했으며 일부 증인은 답변을 회피하다 본인 변론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헌재 앞에는 경찰 3,500명이 배치돼 철통 경계를 펼쳤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를 청구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곽종근은 자신이 의원 아닌 요원이라는 주장을 일축했으며 경고용 계엄 발언은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며 일부 증인은 국민 혼란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이 드러난 가운데 그의 주장들은 조목조목 반박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동 주도 혐의로 또 다른 특임 전도사가 체포됐습니다. 기상 소식으로는 입춘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고 호남 지역에는 20cm 폭설이 내렸습니다. 북극 한파 속에서 빙판 및 구조훈련도 진행됐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한 달 유예한 가운데 중국은 보복 관세와 기업 제재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AI 업계에서는 딥시크의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방한했습니다. 딥시크의 수능 시험 성적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돌빈 뉴스에서는 누가 나치인가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내부 논란을 다뤘고 또 다른 보도에서는 12월 3일 계엄 당시 서울의 모습을 담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서울의 밤이 화제가 되며 계엄의 역사적 교훈을 환기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없었다며 계엄 관련 지시를 부인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군 판사 4명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언했으며 이는 박정훈 재판 담당 판사들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조특위에서는 쏟아지는 제보와 증언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가 뽑은 헤드라인은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자신의 증언은 사실이며 요원은 국회의원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하며 국민 혼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상원이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무속인이 출석해 노상원 관련 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특정인 위치 파악 요청은 인정했으나 체포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조서 내용에 대한 답변조차 거부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 청구를 하며 재판부엔 훈계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궤변을 쏟아내고 있으며 전광훈 목사의 교회 소속 전도사가 극단적 선동 혐의로 추가 체포되었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으며 강추위와 폭설로 전국적으로 교통대란과 항공기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2차 무역전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상을 한 달 보류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경제 또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이 오픈AI의 울트먼을 만나 딥시크와 관련된 견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감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며 유명 스타도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장원은 헌재에 출석해 핵심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여당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송철호 피고인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2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도체 52시간 예외 가능성 언급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연구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KBS가 뽑은 헤드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와 여인영은 답변을 거부했으며 위헌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장원은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고 말했지만 여인영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와 관련해 말 바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파 쉼터가 24시간 운영되며 계량기 동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남 지역에는 최대 20cm의 추가 폭설이 예상됩니다.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항공과 뱃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파와 폭설의 원인으로 북극 온난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고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곧바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관세 폭탄에 30일 유예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로 평가되며 다음 타깃은 유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트럼프를 못 믿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방한하여 AI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법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주 52시간 특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헌 심판이 신청되었으며 여당은 이를 재판 지연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을 받던 황운하와 송철호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은행들의 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손쉬운 이자 장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농협은행의 부당 대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북한군이 전선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이 있으며 추가 파병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중 저혈당 쇼크로 인한 위험한 주행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책을 읽는 독자들의 모습이 노벨상으로 이어진 힘이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SBS가 뽑은 헤드라인은 정치계에서는 홍장원 1차장의 체포 지시, 진술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장원 1차장의 통신 조회가 신청되었으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증언의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번복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곽종근은 야당 회유서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노상원에게 비화폰이 지급되었다는 주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해제 의결 시에도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19도까지 떨어졌으며 호남과 제주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어 한라산에 1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국제뉴스로는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보복 조치를 예고했지만 6일 후 시행하기로 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유예되었지만 유럽연합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샘 올트먼 오픈 AI CEO,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회동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기술 발전과 관련해 강화 학습과 증류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장관은 자신의 대선 출마설을 일축했으며 한동훈과 김종인의 회동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일몰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회뉴스로는 부당대출 380억 원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녹조 독소 조사 결과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가 추진됩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이 있었고 고속도로에서 저혈당 쇼크로 인한 사고를 경찰이 막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2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며 공수처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는 JTBC 뉴스룸과 MBC 뉴스데스크, SBS 8시 뉴스, KBS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알려드립니다. 전해드린 뉴스 헤드라인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